자, 이번 사계 데이트 장면을 보면서 조금은 뭔가 이상한 장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 것 같습니다. 분명 남자들은 이제 여성을 알아보려고 나왔죠. 근데 어느 순간에 여자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약간은 이기려고 경쟁하는 듯한 느낌을 더 많이 받았거든요. 가령 17기 영수님은 여자 4호와 이제 대화하는 듯 했지만 어느 순간 여자 4호와 경쟁하는 것처럼 저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여자 1호와의 데이트 장면에서도 두 남자는 이제 그녀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고 하거나 설레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누가 옆에 있는 남자보다 내가 더 앞선지를 마치 경쟁하듯이 보여주려는 것처럼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애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지금 이제 상대를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눈앞에 있는 경쟁자를 이기고 싶은 마음에 상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짧게 이번 사계 3화에 나왔던 분들을 데이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바들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맨 처음에는 이제 우리 17기 영수님하고 여자 4호분의 이제 데이트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 두 분의 데이트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데이트 장면을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요약을 했어요. 처음에는요, 그 영수님이 여자 4호가 이제 얘기했던 그 짝이 나왔던 그분과 경쟁 상대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 4호가 나는 이제 좀 직진하는 스타일이다, 아니면 아니다고 하고 이제 나는 좀 승패를 안다. 딱 각을 이제 재서 이제 들어간다고 하니까 처음에 영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키도 스펙이 들어가는 건가요? 라고 함으로써 처음에는 그 여자 4호님의 어떤 가상의 남자와 대결하는 구도를 보였는데요. 후반부 갈수록 되게 재밌어져요. 뭐냐면요, 이제는 영수님이 여자 4호님과 경쟁을 하더라고요. 자,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영수님이 중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의 후반부 가면 나오는 장면인데, 이 사람은 얼마나 진취적일래 진취적인 걸 이렇게 좋아하지? 라고 함으로써 약간 영수님도 스타일이 좀 경쟁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 같죠? 난 여기서 좀 주목받아야 된다거나, 그 성미가 여자 4호와 자기 자신을 경쟁 상대로 두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면 여자 4호는 이제 데이트 상대로, 그러니까 함께 알아볼 남자를 고르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시거든요. 칭찬받은 거 좋아하시냐? 근데 영수님 이제 계속 방어적으로 나와요. 비밀이다. 잘 모르겠다. 노코멘트 하겠다. 마치 경쟁자에게 자기 정보를 알려주는 게 되게 불편하다는 듯이 어느 순간 영수님은 내가 여자 4호랑 데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 4호 지지 않을 게임을 내가 여자 4호보단 잘해야 돼.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처음에 데이트 결과 후반부의 데이트의 그 결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수님이 뭐 이렇게 귀한 분과 이제 귀한 조개를 같이 먹는다라고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 또 그게 압도가 돼요. 그래서 저 초반에 이제 나는 여자 4호님한테 새우를 까줄 수 있는 남자니까 라는 말로 저는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을 했던 이유가 정말로 어떤 여자 4호에게 어필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난 이런 사람이라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말 하는 건지가. 그래서 이번 4기에 나왔던 출연자들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는데, 남자 출연자들은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다들 그 이유는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공통점이 한다면 약간 조금 말을 세게 한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하다고 느꼈는데, 희한하게 또 원인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다 달라요. 그랬을 때 우리 17기 영수님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제 서로 데이트를 가는 장면에서도 여자 4호의 그런 치마의 모습에 대해서 굳이 과하다고 끝까지 얘기를 한다거나, 그때부터 이미 첫 단추가 엉망이었죠. 살짝 바지 만져보고는 좀 과한데요 라고 대놓고 말한다거나, 영수님도 그렇게 남들에게 맞춰주는 성향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자신의 어떤 투생심이나 경쟁심, 지고 싶지 않은 심리를 발휘하게 된다면 데이트 상대라도 얄짤없다. 자,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 것 같고, 그것이 약간 영수님도 그렇고 조금 말을 이제 약간 가볍게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왜 영수는 이렇게까지 데이트 상대 여성에게까지 경쟁심이나 투쟁심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 약간 그의 그 지지 않으려고 하면 생각보다 좀 과도한 면이 있거든요. 아직은 2화밖에 되지 않아서 조금은 왜 영수가 이제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으나,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어떤 메커니즘을 적용하면 저는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내가 진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패배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무너진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 순간 내가 아니야. 동시에 그 힘이 동시에 여기까지 왔음과 동시에 지금은 여성들과의 관계에 딱 섰을 때도 그게 툭 튀어나와 버리는 거죠. 실제로 영수님이 그런 의도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보여지는 모습만 놓고 봤을 때는 자기가 함께 데이트하는 상대에게조차도 뭔가 지지하려고 할 때는 모습이 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여자 4호는 그러한 영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이거 뭔가 능골 맞는 거 아니야? 라고만 생각을 하지, 설마 자신과 경쟁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더더욱 여자 4호님께서 당황해 하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영수님과 가장 잘 맞는 사람은 옆에서 잘한다 박수 쳐주고 오빠가 1등이야 라고 막 얘기해줄 줄 아는, 북돋아줄 수 있는 사람과 잘 만나면 또 영수님이 힘을 얻어서 이게 쑥쑥쑥쑥 앞으로 나아갈 것 같은데, 지금처럼 같이 진취적이고 뭔가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얼마나 진취적이라고 얼마나 잘한다고 이러면 또 싸움만 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기 영철님이 나오셨는데, 방송 장면에서 드러난 이제 대화 패턴만 놓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 이혼인과의 그 데이트 장면을 통해서 뭔가 그 시빅이 영철님의 어떤 그 기운들이 조금 느껴진 것 같아요. 예, 그게 뭐냐면 지금 이번 두 사람의 대화 장면에서도 나왔던 것처럼요. 영철님은요 본인이 할 말만 계속한다거나 끝끝내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자기가 내놓을 수 있는 답으로 다 구분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썸을 타셨다 하잖아요. 그럼 썸의 마무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아니 그 이야기 아니잖아. 이제 예시를 좀 들어달라고 라고 한다거나, 여자 이호님께서 뭔가 내가 질문했던 그게 아닌데 라고 나는 A에 대해서 물었는데 자꾸 대답이 이제 B나 C로 가버리는 거야.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게 영철님의 특징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영철님의 이러한 어떤 모습들의 저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굉장히 방어적이다라는 생각,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영철님 스스로가 난 이런 사람이고 나는 모태솔로고 일반 사람들과 달라. 그래서 영철님이 여자 이호한테 그렇게 질문한 것 같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연애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묻는 것 자체가 나는 이미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건 전제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 내가 일반 사람과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 부분, 그렇다면 결국 연애라든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어느 정도 내가 이해한다거나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춰 들어간다거나, 맞추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넘길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아 그렇구나, 내가 거기에 맞춰주지 못하더라도 아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나는 나고 그들은 그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구나 라는 부분이 빠져있는 느낌이에요. 딱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딱 생각해요. 그 어떤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범주 내 바깥의 것들을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잘 보면 영철님이 했던 말씀들을 잘 보면 나는 마약도 안 하고 컴퓨터도 안 하고 일적으로 만난 이성에게는 시선을 주지 않는데 나 괜찮지 않아요? 라고 질문을 하면서 동시에 거기에 갇혀요. 그래서 여자 이호님이 어떻게든 그걸 깨려고 간접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일적으로 만난 여성이라도 마음에 들면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영철님이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그거죠. 그래도 3개월 걸린다. 설거지는 쉽게 하면 되는데? 라고 함으로써 본인이 끝끝내 그 여자 이호님이 지금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다르게도 볼 수 있고, 누군가는 일적으로 만난 사람과 잘 연애해가지고 결혼한 사람도 있고 같이 설거지를 할 수도 있고, 꼭 그렇게만 봐야 돼요? 세상을 꼭 한쪽으로만 너무 보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영철님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정한 방식이 있고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한 대답을 다르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치약을 앞에서 짜든 뒤에서 짜든 상관없지 않냐, 왜 나한테 그런 걸 질문하냐, 상관없는 걸 묻지 마라라고 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이미 너무 딱딱하게 딱 굳어버렸다는 거죠. 연애를 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는 나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그 세상에 대해서 탐구한다는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는 다른 여성들도 포함이 될 수 있고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입력이 아예 그냥 딱 닫혀있다는 느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왜? 취약을 앞에서 짜든 뒤에서 짜든 그건 상관없잖아, 왜 그걸 나한테 왜 묻는 거야? 라고 그냥 딱 그들의 시선으로 내가 아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을 하고 시작하는 느낌?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여자 이호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영철님의 대화를 할 때마다 뭔가 대화가 안 된다? 왜냐면 이 사람은 세상에 딱 보는 게 정해져 있고 그 틀 외부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일 의향이 없는데 내가 굳이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럼 얘기를 안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소통이 안 되게 되고, 소통이 안 되게 되면 뭔가 나누는 게 없어지게 되고 감정을 나누는 것도 없어지게 되고, 여성분들은 이제 지쳐서 떠나거나 뭔가 난 안 맞대라고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자친구가 만나기에 정말 좋은 남자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선 여자 이호님은 이제 그거는 다 기본으로 지키는 거죠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들을 지켜야지만 정말 좋은 남자이고, 특히 마약은 뭐 말할 것도 없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전부일까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영철님은 계속해서 연애에 대한 전제만 얘기하고 있고 내가 이런 것들을 지키기 때문에 좋은 남자라고 어필하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어떤 전제 조건으로서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거지, 그 이후에 그거는 이제 출발점이지 끝이 아닌데 영철님은 출발점을 자꾸 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즉 그런 것들, 지켜야 되는 것들을 당연히 지키는 건 당연한 거고 당연히 마약하면 안 되죠. 당연한 거고, 그 다음부터는 나의 세계를 열고 타인의 세계로 걸어 나가야 되거든요. 틀이 있으면 그 틀 밖에 벗어나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자 이호님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취미가 뭐예요? 영화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세요? 라고 하는 등 그 사람 세계로 걸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계속 본인이 해왔던 얘기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 치약을 앞으로 짜든 뒤에서 짜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일적으로 만난 사람 외에는 난 안 만난다니까? 라고 하면서 이 틀 바깥에서 걸어 나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플러스 그런 것들, 오빠 예를 들어서 연애한다 쳤을 때 오빠 나는 그런 거 좀 불편한데 좀 안 하면 안 될까? 라고 했을 때 영철님이 그걸 받아들일지도 조금 의문이기도 해요. 그게 조금 영철님이 어떤 살아오시면서 어쩔 수 없이 가져야 했던 본인을 지키기 위한 벽이면서 방어막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거나 자신의 세계를 이제 넓혀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러한 어떤 세상을 보는 시선이나 태도가 조금 더 강렬하게 좀 몸에 배어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딜레마인 거죠. 삶이란 건 되게 다양한 모습의 얼굴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소수의 얼굴만 익숙한 기분, 낯설어 하는 기분, 그리고 지금은 내가 왜 걸어나가야 되지? 라는 질문과 한편으로는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만 계속 살게 된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원활하게 어떤 사교 활동을 맺고 연애를 하고 그런 것들이 1번으로 의해서 불편하지만 한편으로는 버리는 것이 두렵거나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모르거나 두렵거나 버렸을 때 이때까지 날 지켜왔던 그 방어막을 조금 이제 살짝 내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영철님께는 좀 고 연습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감히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여자 1호와 영철님 그리고 영호님 이렇게 3명이서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 세 분의 데이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다면 여자 1호님 입장에서는 두 사람은 나를 두고 경쟁하는 걸 알겠어. 근데 내가 두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경쟁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플러스 약간 두 사람이 경쟁을 하면서 뭔가 하는 그렇게 서로 약간 설정 나는 뭐 이런 책 좋아한다, 나는 뭐 이런 영화 좋아한다, 보드게임 좋아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자 1호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막상 내가 소외되는 기분? 여자 1호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동시에 약간 영철님도 그렇게 본방 때도 그렇고 마음이 그렇게 확 넓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보드게임 얘기를 하니까 대놓고 얘기를 하죠. 두 사람 보드게임 얘기 중이나 난 끼어들지도 못하겠네. 그 이후에 차에서도 계속해서 두 사람은 뭐 난 이런 책 좋아한다, 소설 좋아한다. 여자 1호분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숨막히지 않았을까. 뭐 영호님이 어떤 얘기 막 하면 이제 승리감이 또 독취가 돼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고 영철님도 이번엔 지잖아 또 얘기하면서 또 누가 더 지금 나랑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자 1호님이 이제 본의 아니게 심판 역할을 했지 정말 정작 이 두 사람은 거기에 정신이 팔리느라고 나와 여자 1호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 나가야 되고 어떻게 하면 여자 1호가 좀 더 편안해하고 두 사람 나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가 이제 설레면서도 편안한 관계로 갈 수 있는지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막상 빠져버린 기분이에요. 어느 순간 경쟁이 사랑보다 경쟁이 더 우선시했고 우선시된 느낌을 저는 더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약간은 조금 17기 영수님의 그 데이트 장면과 좀 유사한 부분이 있죠. 제 해석한 것이 맞다면 영수님이 처음에는 그 가상의 짝의 그 남자와 경쟁을 했다가 어느 순간에 이번에는 여자 4호랑 경쟁하는 느낌이 되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의 세 명의 테마도 경쟁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쟁심을 얼마큼 잘 다스리는가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여길 나왔는가를 조금 초점이 흐려진 기분.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여자 1호님은 이 두 사람이 아닌 17기 영수님을 선택할 것 같다고 둘 다 이제 X를 쳐버리고 딴 데로 가겠다는 말씀하시죠. 제가 봐도 그래요. 겨우 첫 데이트고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옆에 있는 남자와 경쟁한다고 해서 이 남자가 이 여성이 그 모습을 좋아할지 아니면 오히려 더 부담을 느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약간 두 사람은 너무 성급하게 이제 자기 패드를 깐 거죠. 플러스 어느 순간 이제 여자 1호를 알아보려고 했던 그 본래 목적이 사라져버리고 완전 엉뚱한 대로 지금 된 게 아닐까. 그리고 이것은 1대1로 데이트한다고 해도 저는 달라질 것 같진 않거든요. 두 사람은 여자 1호를 다른 경쟁자에게 뺏기지 않겠다는 생각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여자 1호에 대한 나의 감정이 무엇이고 여자 1호 또한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거기에 대한 이제 고려와 배려가 빠져버린 건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영철님도 영원님도 좀 아쉬웠지만 거기에 같이 휘말려들었다시피 했던 영철님도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뭐 보드게임 얘기하느라 난 끼어들 틈이 없다라고 한다거나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좀 더 여유를 갖고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을 벌려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자 5호와 그다음에 7기 영호, 8기 영수님이 이제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약간 조금 8기 영원이도 말이 조금 세죠. 네, 이런 식으로 여자 5호를 막 흉내낸다거나 여기서부터 조금 여자 5호는 영수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웃고 있고 농담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여러모로 조금은 영수님의 8기 영수님의 양날의 검정인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호쾌하고 유쾌하고 가볍고 좀 재밌고 분위기 이제 업시키지만 동시에 말들을 이제 툭툭 하게 됨으로써 이 사람은 되게 조금 약간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오해를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 5호가 차에서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솔로 8기를 모르겠지라고 한다거나 그리고 8기 영순이도 조금 말이 애매해요. 뭐야 저거 귀엽네 라고 하는데 사람이 이제 그럼 이제 저거라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런 보다 조금 저는 애매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상당히 재밌긴 해요 동시에 영수님이. 그래서 진짜 술자리라든가 약간 이제 분위기를 업시켜야 되는 빵빵 터져야 되는 순간에서는 영수님의 농담이 재밌으면서도 막상 이 사람과 내가 깊은 관계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는 또 망설여지게 되는 그 가벼움이 정말 진지해야 되는 순간에서도 나오게 된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5호 입장에서는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추측을 감정이입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또 7기 영원인과는 대화가 조곤조곤 잘 되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끝내 여자 5호님도 그렇고 7기 영원님도 각자 다른 사람 알아보는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숙소로 돌아가게 돼서 앞선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우리 영수님의 폭주 여자 3호가 생각난다 하면서도 또 여자 2호랑 뭔가 죽이 잘 맞는 듯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이번 3화가 정리가 됩니다. 자, 이상 그렇게 해서 저와 함께 이번 4개 인물들의 데이트 장면 짧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으로는 제 해석에 대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들을 예상해서 답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17기 영수가 이제 여자 4호와 경쟁한다고 보셨는데 그냥 장난친 거 아닙니까? 라고 보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물론 장난으로도 볼 수가 있죠. 다만 질문을 받을 때마다 비밀,
노코멘트. 자, 이런 식으로 맞거나, 예, 뭔가 그런 바지에 대해서, 그쵸, 여자 4호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미세하게 얼마나 진취적인지 한번 보자! 라고 하는 태도가 미세하게 여자 4호를 아래로 조금씩 꺾어 나가고, 본인을 올린다거나, 마치 경쟁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듯한 전체적인 뉘앙스로 저는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제 방어적으로 경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사계 데이트 장면에서 제가 본 공통점이 있다면,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보다 자기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이 먼저 튀어나왔던 것 같습니다. 17기 영수님은 여자 4호를 알아보기보다 어느 순간 지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고요. 12기 영철님은 여자 2호의 질문을 따라가면서 서로를 알아보기보다 자기 세계 안의 답으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세상과 경쟁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자 1호와 두 남자 사이 데이트 장면에서는 두 남자가 그녀를 편안하게 만들기보다 서로의 경쟁에 더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장면은 여러분들이 데이트를 하거나 소개팅을 했을 때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죠. 상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기 싫어서 말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대답하고 인정받고 싶어서 상대를 놓치는 경우 말입니다. 저는 연애는 이기기 위한 게임이 아니라 상대의 세계로 들어간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4개의 데이트 장면이 어긋난 이유도 결국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